자, 다음 식은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면 이때 두 1차식의 합을 계산하십시다 라는 건데, 원래는 이걸 다 분배한 다음에 x에 대한 2차식 직접 보여드릴게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 인수분해하면 여기 x, 여기 x, 여기 6, 여기 3 이쪽 마이너스 플러스 괜찮죠?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겁니다. 두 1차식의 합을 구하는 문제니까 2x 마이너스 3 이게 답일 텐데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걸 봤었어야 돼요. x 플러스 3이 공통 부분이잖아요. 그럼 저 x 플러스 3이 여기도 곱해져 있고 여기도 곱해졌다는 뜻은 공통적으로 분배됐다는 뜻이니까 공통 분배된 공통 인수는 바깥으로 빼내고 분배하기 위해서 가로를 치죠. 남아있는 자리에 저 x-1과 빼기 5를 붙여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인수분해가 편한 거죠. 그래서 두 1차식의 합을 계산하면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저 답을 아까처럼 풀었다 하더라도 그건 좋은 풀이가 아니죠. 사실 뭐 시간만 많이 걸릴 뿐이지. 자, 다음 2차식은 저렇게 인수분해 될 때 a, b, c 값을 구하시는데 이거를 왜 이걸 인수분해 하려고 노력하죠? 이걸 인수분해 하려고 노력합니다. 선생님, 인수분해하는 단원이잖아요. 지금 단원이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 할 수 있겠어요? a, b가 뭔지 알아야 인수분해 합니까? 그럼 반대 과정이잖아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 식이 나오는데 그럼 반대가 이 식이 지금 인수분해 안 되는 상태니까 반대라면 얘를 분배해서 전개시키면 왼쪽 식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서로 이 상호 관계를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전개하면 되지. 이게 훨씬 더 편하겠네요. 9x제곱 3c가 두 번이니까 6cx 플러스 c제곱 쟤랑 같은 거니까 a 값은 9가 될 테고 c 값은 4가 될 테고 b 값은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겠네요. a는 9, c는 4, b는 16. 그래서 얘랑 더한 다음에 25에서 4를 빼면 21. 그렇게 되겠죠. 질문은 아닌데 이게 이제 중등부 교과에서는 두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양수의 비를 구하는 문제라 이게 완전 제곱을 인수분해 되려면 같은 식이 두 번 곱해지는 꼴로 가야 될 테니까 이게 뭐랑 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b라고 합시다. b. 그럼 b제곱은 a랑 같은 거고 이거 두 개 더한 5bx 더하기 5bx가 20x가 돼야 되고 이거 두 개 합치면 10bx가 20x니까 b는 2겠네요. b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는 4. 뭐 이런 패턴일 테고 그 다음 여기는 여기 x 여기 x 같은 수가 두 번 반복적 곱해서 64가 되려면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인데 b가 양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b는 음수가 될 테니까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음수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8bx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8b 8분의 1x 둘을 더한 게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8분의 2x 걔가 마이너스 bx로 나타나야 되니까 b 값은 4분의 1이 된다. 됐나요? 여기 b 쓰면 안 되겠다. 여기 b가 있네요. 미안합니다. 뒤쪽으로 안 보고 c라고 할게요. 이렇게 c. c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2cx, 10cx 이게 c 값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b 값은 4분의 1, 이제 a 값은 4. 이렇게 푸는 문제지 중학교는. 근데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을 고등교과도 배웠잖아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뜻은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 거죠? 완전 제곱식은 무슨 근을 갖는 거예요?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잖아. 중근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무슨 식이에요? 판별식이잖아, 판별식. 판별식이 얼마가 돼야 되죠? 0. 이게 주룩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럼 판별식이 뭐였나요,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판별식. 혹시 x 앞의 개수가 짝수면 짝수의 판별식이라는 게 있었죠. b의 반, 1차항 개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얘가 0이 되면 그때는 중근을 갖게 되는 케이스예요. 그럼 이런 걸 만약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짝수네? 그럼 4분의 d 반의 제곱, 10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게 0. 그럼 25A는 100인 거니까 A 값은 얼마예요? 이렇게 금방 나온다고 답이. 얘도 이게 지금 짝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얘는 그냥 판별 씁시다. 그럼 마이너스 B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됐나요? 걔가 0. 그럼 B제곱은 이거 약분하면 얼마니? 16이죠? 그럼 16분의 1 따라서 B는 뿔마 4분의 1 근데 그 중에 양수값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쉽게 풀리는 거 아까 그 짓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알면 이게 고등부에서 배웠던 뭐 곱셈 공식, 고등부 인수분해 공식, 고등부 2차 방정식, 고등부 2차 함수를 배우면 이런 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공부를 좀 포괄적으로 넓게 이렇게 해보는 것도 지금 우리 고등교과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런 거 할 때도 중등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문제 여러 개 있잖아요. 중등부 교과라도 한번 풀어보고 그러면 이번에 뭐 한들중학교는 서술형을 학교에서 출제하겠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서술형이니까 만약 이 문제를 이렇게 출제했어요. A, B 양수의 비를 구하시오 했는데 내가 이거를 중학교 교과를 안 풀고 판별식으로 풀었어. 그럼 판별식은 아직 학교에서 설명을 안 하셨을 거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판단하기에는 이거 채점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되죠. 틀렸다고 말하기는 판별식이 너무 유명한 식이고 그다음 맞다고 얘기하기에는 중학교 때 아직 안 가르쳤는데 교과과정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선생님들이 피하세요. 알아서. 이건 내면 논란이 될 수 있거든. 아니, 보통 여러분 나이 때 보면 고등부 이렇게 선행하는 애들 있잖아. 반에도 몇 명씩. 근데 걔네들은 막 판별식을 풀 거란 얘기지. 어떤 애들은. 또 어떤 애들은 모르니까 그냥 원래 중학교 때를 풀 테고. 그럼 누구는 맞다고 해주고 누구는 틀렸다고 해주기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예 선생님들 피해. 다른 용도로. 하지만 그냥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중학교 때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중학교학 풀이에 맞게 푸는 게 낫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논란을 만드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와, 지학생. 나는 부들필 뻔해서 그래. 내가 피해준 거야. 와, 지학생. 내가 문을 지각생. 아파. 참 병원 갔다 온 학생이야. 그렇게 이게 아파서 교원님 왜 늦었니? 뭐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파서 지금 병원 갔다 온 학생한테 지각생이라고 녹화하고.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는 양수의 중에 가장 작은 걸 구하시오. 그럼 뭐 이런 것도 워낙 단순하잖아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완전 제곱식.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잠깐 했던 것처럼 저게 만약 2차 방정식이라면 중근을 가질 텐데 중근을 가진다면 판별식이 0일 텐데 혹은 4분의 d 걔가 0일 텐데 근데 또 이거 말고 이제 중학교 때 푸는 풀이가 뭐였었냐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1차항 개수 b의 반의 제곱이 상수랑 같아지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기도 하죠. 이건 얘네 다 알아야 된다.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고등학교에서 괜히 핵심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중근에 대한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 치우쳐서 어느 한쪽만 공부하지 마시고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거는 요 밑에 있는 이 개념 푸는 게 제일 나아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니까 1차항 개수 1번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 여기 상수 a잖아요. 따라서 a 값은 9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2번과 또 마찬가지고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럼 이거 제곱하면 4분의 a 제곱이 25 그럼 a 제곱이 100 따라서 a 값은 그 중에 양수 값이니까 10 이렇게 가장 작은 걸 찾는 거니까 일단 2번은 아니겠죠. 1번이 9였으니까 3번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죠. 1차항 개수의 반 2분의 1이 반이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반의 제곱 그게 상수값 따라서 이 값은 16분의 1
됐나요? 네. 그럼 얘가 제일 작네요. 그럼 1번도 탈락.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4번부터는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죠. 그래서 이 개념이 적용이 쉽지 않다는 얘기야. 적용하려면 4를 바깥으로 빼내야 돼요. 이렇게 빼내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식이 복잡해져. 분수가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게 괜찮은 거예요. 판별식. B의, 그러니까 X 앞엔 개수 B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걔가 0. 판별식이 0이 되면 중근을 갖는다. 그게 완전 제곱식이다. 그럼 A 제곱은 16, 따라서 A 값은 4. 이것도 답이 아니죠. 가장 작은 A는 아닌 거니까. 아직까지는 3번이 답이에요. 그럼 5번도 이제 그런 패턴대로 5번도 자리 없어 자꾸 밀려다니네요. 판별식으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그럼 A제곱은 이거 약분하면 4가 남고 4, 9, 36 넘어가면 36분의 1. 따라서 A 값은 6분의 1. 자, 이제 6분의 1이 작으냐 16분의 1이 작으냐? 16분의 1이 더 작죠? 3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다. 적절히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니까 저런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1번부터 5번까지 다 풀어봐야 되는 문제인데 어쩔 수 없이 다 풀어봐야죠. 누가 제일 작은지 알려면. 근데 하나만 고집하면 이제 하나가 덜컥덜컥 걸리기 시작해요. 이걸로 판별식을 풀다 보면 좀 복잡하게 계산이 될 때도 있고 사실 판별식을 풀면 다 풀리긴 하는데 이런 것들 요 밑에는 이런 풀이를 좀 알아두면 뭐 1번, 2번, 3번 정도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풀이 어느 정도 치우치지 마시고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의 A값을 구하시오. 이걸 만약 중학교 학생이 푼다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3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8에 3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3으로 나눠야 돼요. 3으로 나눕니다. 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은 3 가로 X 어쩌구의 제곱 이런 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럼 이게 이 안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아까 했던 그거예요.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아지면 완전 제곱식. 그렇죠? 그럼 약분합니다.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3분의 4를 제곱하면 9분의 16. 이게 3분의 A. 대각선 크로스 9 곱하기 A는 16 곱하기 3 약분하면 3 남고요. 따라서 A 값은 3분의 16이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중학교 학생이 푸는 방식대로 풀어드린 거고, 이제 판별식을 사용해 본다면, 이제 완전 제곱식이니까요. 중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럼 판별식이 0이 됩니다. 근데 X 앞에 계속 짝수네? 4분의 D.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 C. 그렇죠? 그럼 이건 반 나누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네,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마이너스 3A가 0 따라서 A는 3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별식 알아두면 이만큼 쉬워져요. 아까처럼 하게 되면 좀 복잡해지는 건데 그래서 꼭 판별식만 쓰라는 건 아니고 말하다 보면 선생님 너무 치우쳐서 말하는 것 같은데 판별식도 풀 줄 알고 완전 제곱식에 대한 의미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됩니다. 이런 의미도 좀 잘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뭐 이런 것도 잘 나오죠. 이거는 언제 배웠냐면 앞쪽에서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루트 A의 제곱이 답이 두 개다. 하나는 A, 하나는 마이너스 A. 루트 안에 들어있는 저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로. 그 개념이죠. 결과적으로 루트 안을 전체 제곱시켜야 된다는 뜻이지. 얘를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12x가 돼요. 그럼 동량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거 당연히 완전 제곱이 될 거라 예상을 해야 돼. 루트 안에 x에 대한 2차 다항식이 완전 제곱이 안 되면 이게 루트를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건 제곱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곱식이 되잖아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저 식을 집어넣어요. 루트 안이 전체가 결론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제곱 루트 지워지고 x 마이너스 3이 바깥으로 나오죠? 물어봐야 되죠. 양인 점인지? 너 양이니? 그랬더니
네, x가 3보다 작아요. 네, 음인데 음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를 붙인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앞쪽 루트를 계산한 결과고 뒤쪽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플러스 12x 얘는 반대 뭐죠? x 플러스 6x 플러스 9 x 플러스 3의 제곱 뒤쪽엔 루트는 루트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변환이 되고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x 플러스 3 물어봐야 돼요. 양인지 민지? 양이죠. 놔두시면 됩니다. 남은 건 앞에 있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3 빼기 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이제는 뭐 여러분이 학년이 3학년인데 이걸 뺄 때는 이 마이너스를 잘 분배를 해야 되겠죠. 괜히 틀리지 마시고 그래서 마이너스 2x 이렇게 답이 정리. 8차 마이너스 8차를 어떻게 인수분해하지? 저런 건 항이 2개밖에 안 되잖아요. 항 2개짜리 인수분해하는 방식 크게 2가지죠. 공통인수로 묶거나 아니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묶거나 항 2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인수분해하는 방식이. 공통인수로 묶어서 곱의 형태로 만들든지 아니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완전 제곱을 써야 돼요. 저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이런 것도 굉장히 사소하지만 굉장히 여러분이 자주 하는 실수니까. 합차로 인수분해 한다. 2개 가로에 한 번을 더해주고 제곱 밑에 있는 2a랑 3a를 한 번은 빼주고 순서대로 이렇게 써준다. 이게 항 2개짜리 인수분해잖아요. 그럼 쟤도 그래. x 8차 마이너스 1 항이 2개밖에 안 되잖아요. 항 2개짜리 인수분해하는 방식은 공통인수로 묶거나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근데 이건 공통인수가 없잖아요. 1 말고는 공통인수가 없기 때문에 1은 의미가 없는, 묶어봐도 의미가 없는 인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차로 생각해야 돼. 아, 이 꼴이겠구나. 이거 제곱 밑에는 네모와 세모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곱하는 합차로 가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식 자체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8차를 제곱의 형태로 변환하려면 이제 이렇게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1은 필요하면 제곱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럼 합차. 제곱 밑에는 x 4제곱과 1을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줍니다. 근데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인수분해법이 없죠. 근데 또 다시 얘도 4차 마이너스 1은 또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x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x 4제곱 플러스 1은 놔두고 얘는 x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변환할 수 있고 또 다시 얘가 합차가 되죠. 어떻게? 제곱 밑에 있는 x제곱과 1을 한 번 더해주고 제곱 밑에 있는 x제곱과 1을 한 번 빼주고 그리고 또 여기가 또 변환 1에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 얘가 또 합차 x 4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인수가 아닌 것 x 마이너스 1 있죠? x 플러스 1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1 있죠? 여기 있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되는 한 부분 x 3제곱 플러스 1은 없네요. x 4제곱 플러스 1은 있지만 얘는 없죠.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이 곱셈 공식 할 때 이거 배웠잖아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x 4제곱 플러스 1을 분배하면 x 몇 제곱 플러스 뭐 a인가요? 이렇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x의 a제곱 플러스 b 꼴일 때 a, b를 구하시오 할 때 했잖아 이거. 이렇게 분배하면서 x제곱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붙이니까 합차 x 4제곱 마이너스 1 다시 얘랑 얘랑 붙이니까 x 8제곱 마이너스 1 그 과정이 역연산이잖아요. 역연산이잖아.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분배하면 저게 되고 그러니까 곱셈공식과 인수분해를 이렇게 동떨어뜨려서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해서 곱셈공식에서 여러 번 다뤘던 문제는 당연히 인수분해에서 또 여러 번 다루게 됩니다. 서로 연관성을 잘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죠. 자, 다음은 인수분해하면 이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는 공통인수를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항이 몇 개짜리라고 봐야 되죠? 크게는 항이 2개로 봐야 되겠죠? 저기 x제곱이 있는 쪽, 그 다음 뒤에 플러스 y제곱이 있는 쪽. 그럼 항이 2개. 그럼 2개의 인수분해? 합차. 근데 합차가 되기는 얘는 제곱되는데 얘는 제곱이 안 돼 있고 얘는 제곱되는데 얘는 제곱이 안 돼 있고 가운데도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은 아니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머릿속으로 제곱 마이너스 제꼴이 아니면 이건 공통인수를 묶는 꼴이구나. 그럼 x와 y가 공통인수겠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랑이 공통인수겠지. 당연한데 모양이 조금 안 맞아. 정확히 말하면 부호가 안 맞는 거죠. 이럴 때는 한쪽에서 보통 어떻게 하나요? 한쪽은 놔두고 나머지 한쪽에서 저 가로 바깥으로 마이너스를 빼주죠. 마이너스를 빼주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앞뒤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음수를 빼내면 안에 있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그러면 같은 순서의 배열이 나타나요. 그럼 공통부분 나왔죠. 우리가 이거 찾으려고 한 거니까 공통부분 묶어내면 앞쪽에는 x제곱 남고 뒤는 마이너스 y제곱이 남는데 합차네요. a-b 합차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합차로 인수분해 된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죠. 이거 답 고르고도 잘 찾아야 된다. 가끔 보면 이런 거나 막 이런 걸 헷갈려서 답 잘못 체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조심해야 돼요. 가끔 정말 좀 조심해야 됩니다. 뭐 4번에 보기 있는데 뭐 5번에 봤더니 막 이런 게 있어. b-2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훅 보다 보니까 뭐 이거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으니까 원래 이런 묘하게 학생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보기를 내는 문제를 선생님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수능은 보통 그렇게 안 내거든요. 수능은 물론 100%는 아닌데 수능의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다 보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풀어. 근데 학생들이 많이 걸릴 만한 함정이 있잖아요. 그 함정대로 풀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답이 뭐 0,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였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학생들이 정말 많이 걸리는 함정이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쉽게 생각 못하는 어떤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답이 이렇게 나와.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근데 이걸 고려를 하면 답이 이거야.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이 두 개 보기를 같이 줍니다. 보통은. 학생들이 여기 걸리도록. 막 풀다가 보통은 다 이렇게 풀거든? 풀었더니 답이 보기 있잖아 답이. 그러니까 얼씨거나 좋다 3번 이렇게 했는데 수능은 보통 이 보기를 안 줘요. 이걸 다른 보기를 줘요. 답이 안 나오도록. 풀었더니 뭐야 답이 안 나오네? 뭐가 잘못됐지? 계산이 잘못됐나? 계산 안 됐는데? 내가 뭘 놓쳤나? 놓쳤구나. 다시 풀니? 이게 답이네. 이렇게 만드는 게 수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함정 보기는 선생님 썩 좋아하진 않아요. 자, 상수 K에 대해서 다음은 인수분해하면 밑에는 식이 나온답니다. K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윗식과 아래식은 동일한 개념이잖아요.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K라는 식과 이걸 분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끝까지 자료가 됩니다. a, b는 자연수고요. 우리는 가장 큰 K값을 구할 겁니다. 근데 보니 A 플러스 B가 7이고요. A, B가 K예요. K값을 구하려면 조건을 만족하는 A, B를 구한 다음에 곱하라는 뜻이죠. A, B의 곱이 K입니다. 결론은 가장 큰 수는 A, 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A, B가 자연수잖아? 이런 거 함부로 안 준다, 자연수란 말은. 더해서 7이 되는 자연수라는 뜻이죠. 더해서 7이 되는 두 자연수 중에 곱해서 가장 큰 자연수들. 그럼 A하고 B가 더해서 7이 되는 게 뭐 있나요? 자연수끼리 더해서 7이 되는 것. 1과 6, 2와 5, 3과 4. 그 다음은 4와 3이 있는데 4와 3은 여기서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덧셈, 곱셈인데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답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 AB의 곱은 6이 되고 여기서 AB의 곱은 10이 되고 여기 AB의 곱은 12가 돼서 AB의 최대값은 12예요. 그래서 K의 최대값, AB의 최대값 정답은 12가 답이다. 자, 세양 ABC에 대해서 다음 이게 규칙이 뭔지를 봐야 돼요. 이 문제 성립하는 규칙인데 맨 앞에 나온 항에서 다음 항을 빼준 거에서 맨 앞에 나온 항에서 맨 끝에 나온 항을 빼준 것을 서로 곱해라 이런 뜻이죠. 그럼 얘만 먼저 계산해 보면 맨 앞에 나온 항에서 다음 항을 뺀 것 곱하기
맨 앞에 항 빼기 맨 뒤 항. 마이너스 얘도 맨 앞에서 다음 항을 빼면 이렇게. 맨 앞에서 다음 항을 그 다음 마지막 항을 빼면 이렇게. 이거 인수분해 하랍니다. 근데 인수분해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분배만 해서 동량 모아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를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말했잖아요. 혹시 공통인수가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얘도 공통인수가 보이네요. 2x-4 2x-1 누가 공통인수냐면 2x-4가 공통인수예요. 여기 보이잖아요. 앞뒤 순서 바뀌어 있네요. 그럼 쟤를 2x-4로 바꾸면서 바깥에 뭘 빼내야 되죠? 마이너스를 빼요. 마이너스를 빼는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네요?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얘는 4 플러스 x는 그냥 쓰면 되고요. 공통 부분을 묶어냅니다. 2x-4. 그 다음에 공통 부분 나왔다는 얘기는 분배가 됐다는 뜻이니까 가로가 필요하죠? 남아있는 가로 얘네를 쓰는 겁니다. 얘네를 2x-1과 4 플러스 x를 부에 맞춰서 가운데 플러스니까 이렇게 2x-4 3x 플러스 3. 자, 아직 인수분해 안 끝났습니다. 얘는 2를 바깥으로 뺄 수 있죠. 인수분해는 최대한 간단하게 다 곱의 형태로 묶는 거니까 얘는 3을 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2, 3은 6, x-2, 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최대 마지막까지 가장 깔끔하게 인수분해한 겁니다. 다음 세 다항식은 x의 개수가 2인 1차식을 공통인수로 갖는답니다. 이때 상수 a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세 식이 모두 다 x의 개수가 2인 1차식을 공통인수로 갖는데요. 그럼 당연히 2x로 인수분해 되겠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어느 정도는 2x로 가야지 개수가 2인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3x겠네요. 적당히 짜 맞춰서 5를 만들어야 되는데 5를 만들려면 여기 4, 여기 1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두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 8x 여기 마이너스 3x 합치면 플러스 5x가 되죠. 그럼 첫 번째 식은 2x-1과 3x 플러스 4의 인수분해. 근데 뻔하게 나왔지 않나요? 2x 개수가 2인 1차식을 공통인수로 갖는다는 뜻은 나머지 식들도 똑같이 쟤를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짝이 젖은 거죠. 2x랑 옆에 마이너스 1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짝을 맞추면 돼요. 보나마나 5x일 테고 보나마나 플러스 1이겠죠. 혹시 뭔가 확인만 해봅시다.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5x, 네, 마이너스 3x 맞겠죠. 이 밑에 있는 식도 2x-1과 그 다음에 5x 플러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돼서 여기 2x-1이 공통인수로 갑니다. 그럼 이 뒷식도 보나마나 뻔하죠. 2x가 있을 테고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2x-1이 공통인수가 갈 테니까. 그럼 나머지를 짜맞추면 되죠. 여기는 x가 올 테고 얘는 곱해서 3이 되려면 마이너스 3이 와야 되겠죠. 이렇게 2x-1, x-3 이렇게 돼 있어야 2x-1이 공통인수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a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나머지는 이게 분배만 해주면 되죠.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x 플러스 3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7이 된다. 되셨나요? 근데 사실 이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식은 이렇죠. 다음 세 다항식이 모두 개수가 2인 1차식으로 공통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니까 일단 2x를 가봤죠? 2x로 가봤어요. 그러면 3x가 당연히 와야 될 테고 아까 말한 대로 조합을 짜다 보니까 여기는 4가 오고 여기 1이 오고 플러스 오고 마이너스 오고 따라서 세 다항식에 문제에서 원하는 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가 2인 1차식은 세 다항식의 공통인수는 2x-1이죠? 맞니? 그럼 얘는 건너뛰어도 돼. 어차피 여기서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a값 구할 거니까. 왜냐면 이게 x가 2인 1차식이 요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얘는 개수가 3이잖아.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아닐 테니까
당연히 EX-1이 가운데 것도 인수를 가질 테니까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지 사실 가운데 식은 이 문제에서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예. 얘가 분명히 EX-1 인수를 가졌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뒤는 뭔지 모르겠네. 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부에서 여러분 배웠죠. 이게 무슨 식이에요? 무슨 등식? 항등식이죠.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우변, 우변을 분배하면 좌변이니까 두 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그럼 항등식에는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참이 되죠. 항상 성립하니까. 그래서 x에 뭘 대입하나요? 뭘 대입해요? 이 식에다 뭘 대입하는 게 a값 구할 때 편할까요? 허허. 고등공부를 허투루 했구만.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잖아요. 2분의 1. 그러다 2분의 1 대입하면 2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a니 2분의 1 곱하기 a니까 2분의 1a 플러스 3. 왜 2분의 1 대입한 거죠? 우변 0 만들려고. 또 a 값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하죠. 2를 곱하면 약분되고 1 남고 얘는 a가 남고 6이 남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7. 이게 제일 쉬운 풀입니다. 풀이로 본다면.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데 원우는 x제곱의 개수만 잘 보고 이건 잘 x제곱 개수만 잘못 보네요. 잘못 보고 시력이 무슨 그렇죠. 내가 묻고 싶은 얘기야 민준아.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딱셈 아니에요? 딱 묻히는 자 분배합시다.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x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5. 자 여기서 뭐를 잘못 봤다고요? 얘만 잘못 봤대요. 그럼 나머지는 잘 봤다는 뜻이니까 그냥 잘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 민이라는 친구는 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5를 뭘 잘못 보고 이렇게 인수분해 했다죠. 그럼 얘가 잘못 본 식이 뭐였냐면 분배했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x 플러스 x 마이너스 15. 이 친구는 뭘 잘못 봤냐면 1차 함계수만 잘못 봤대요. 얘를 잘못 봤대요. 그러면 잘 봤고요. 그럼 붙이면 되죠. 원래 식은 잘 본 것들만 모아보니 이렇게 돼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얘는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2x, x 여기에 이제 적당히 짜야죠. 5, 3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위아래 딱 맞고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10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7x 합치면 마이너스 7x 딱 맞죠? 그럼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x의 개수가 3인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데 제철이는 x의 개수를 잘 보고 이렇게 인수분해했대요. 그럼 이 친구는 도대체 뭘 어떻게 봤길래 3 놔두고 일단 먼저 분배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분배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36. 이 친구는 x개수 이걸 잘못 봤대요. 그 다음 이 민정이라는 친구는 3 가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0 분배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0. 이 친구는 상수항을 잘 봤대요. 그럼 모읍시다.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6. 자, 3의 배수니까 3을 바깥으로 빼낼게요. 3 빼내면 x제곱 나눠야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여기 인수분해 x x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4랑 플러스 3. 그래서 3 가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 근데 문제는 ab가 자연수예요. 그럼 ab가 자연수니까 부호만 잘 보면 된다는 얘기죠. 보나마나 얘가 a라는 뜻이고 얘가 b라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a는 3, b는 빼기 뒤에 있는 숫자 4. 둘을 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x인 정사각형에서 1만큼의 넓이를 잘라내고 남은 도형을 반으로 나눠요. 저 두 개를 붙여서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었죠. 이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음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식이 무엇입니까? 인데 좌변식을 보니까 좌변은 저 넓이 어쨌든 이쪽 넓이를 S1, 이쪽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결론은 S1의 넓이와 S2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S1의 넓이를 구할 때는 전체 정사각형 넓이 X제곱에서 저 뺀 점선 넓이가 1이죠. 1을 뺀 거예요. 됐니? 그 다음 S2의 넓이는 여기가 X죠. 얘랑 얘랑은 합동이잖아요. 이게 X면 여기는 1이 될 겁니다. 여기 1이면 여기 X가 될 테고요. 그죠? 그 다음 이 길이는 얼마예요? 이게 직사각형이라 가로와 세로 길이 알아야 돼서 세로 길이는 얼마예요? 이 길이가 여기잖아요. X에서 1을 뺀 길이라 X-1이에요. 그럼 S2의 넓이는 가로가 X 플러스 1, 세로가 X-1. 근데 둘의 넓이는 같습니다. S1과 S2의 넓이는 서로 같습니다. S1, X제곱 마이너스 1. S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합차죠? 네, 여기 있네요. 3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야? X 마이너스 1을 쓴 거예요? 이렇게. 아래 그림과 같은 세 종류의 직사각형 모양의 막대가 있는데 이 막대들을 여러 개 사용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어요. 정사각형 넓이가 될 수 없는 것을 구하라는데 이게 지금 일단 보시면 이 막대들을 여러 개 사용해서 정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이게 세 종류의 막대가 있을 뿐이지 이걸 한 개를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죠. 여러 개. 이게 이 막대가 두 개면 X제곱, X제곱 두 개. 이게 세 개면 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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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 이 1이 다섯 개면 1, 1, 1, 1, 5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넓이가, 합이. 그럼 결과적으로 저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니까 어쨌든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인수분해를 해보라는 얘기죠. 1번 인수분해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5의 제곱. 됐나요? 2번은 X 플러스 6의 제곱. 3번은 X 플러스 11의 제곱. 4번은 4 가로 그냥 넣을까요 그냥? 2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했죠. 5번은 여기 2x 여기 3x 이쪽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여기 3 여기 6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8에 6 더하면 24. 그럼 5번은 2x 더하기 6, 3x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건 여기가 중요한 문구가 있죠. 여러 개를 사용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어요. 정사각형을. 그럼 정사각형이면 가로, 세로의 곱이 똑같을 테니까 결론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걸 찾아내는 얘기예요. 이 중에 완전제곱 아닌 게 5번이죠.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한 개랑 이거 몇 개? 5개를 갖다 붙이면 되죠. 저거 한 개랑 이거 5개를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을 합친 것을 두 번째 블록 하나, 세 번째 블록 5개 걔를 합친 넓이만큼을 그 합친 길이를 한 변으로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다 완전제곱식인데 5번은 완전제곱이 안 되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오른쪽 그림은 지름의 길이가 19r인 원에서 4r의 폭만큼을 남기고 작은 원을 안에를 잘라냈어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 넓이를 빼겠죠.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은 지름이 19r이니까 반지름은 2분의 19r 의 제곱 빼기 작은 원의 반지름 여기를 빼는 거죠.
요 반원의 길이, 이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9R인데 거기서 4R인 2분의 8R을 빼는 거니까 2분의 11R의 제곱이래요. 물론 나중에 이제 파이를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이를 붙인다. 그래야 몇 파이라는 넓이가 나오죠. 근데 얘를 계산할 때 이거를 제곱시키려니까 네, 조금 귀찮죠. 그래서 이럴 때 뭐 써요? 인수분해를 씁니다. 무슨 인수분해? 제곱 마이너스 제곱. 전체 제곱 빼기 전체 제곱. 합차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가로 두 군데다가 나눠 씁니다. 누구를? 제곱 밑에 있는 얘 2분의 19R 에서 제곱 밑에 있는 얘 2분의 11R 한 번은 더하고 2분의 19R과 2분의 11R을 한 번은 뺀 것으로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그럼 얘 합치면 2분의 30R 약분하면 15R 곱하기 얘는 빼면 2분의 8R 약분하면 4R 거기다가 이제 파이가 붙인 거니까 정답은 60R 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5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죠. 자, 부피가 다음과 같고 높이가 3인 직육면체의 밑면에서 가로 길이는 세로 길이보다 8만큼 길답니다. 이때 직육면체 밑면의 가로 길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죠. 이제 부피가 직육면체 하나를 그릴게요. 높이가 3이에요. 여기가 3이라는 뜻이겠죠? 가로는 세로보다 8만큼 길어요. 근데 이 전체 부피를 구해봤더니 부피는 다음과 같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48. 근데 이 부피를 계산하려면 가로에다가 세로를 곱하고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나오죠. 됐나요? 따라서 양변 3으로 나누면 가로와 세로의 곱은 x 제곱 마이너스 16이네. 가로 세로의 곱이잖아요. 오른쪽에는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라는 뜻이에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의 합차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괜찮나요? 근데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8만큼 길어. 그리고 보니까 얘는 x에서 4를 더한 거고 얘는 x에서 4를 뺀 거니까 이 앞쪽에 있는 수가 뒤쪽에 있는 수보다 8만큼 크죠. 그럼 얘가 가로겠네요. 이게 세로겠죠. 그래서 가로는 x 플러스 4는 x 마이너스 4보다 8만큼 큽니다가 성립하니까 가로를 x에 대한 관한 식으로 쓰시오. 그래서 x 플러스 4가 가로에 대한 식입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사다리꼴 넓이가 이랬을 때 높이를 계산하시오.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되죠. 그럼 윗변 a-1 아랫변 a 플러스 5 얘를 더한 거에 높이 모르겠어요. h라고 합시다. 높이 h 걔를 2로 나누면 넓이가 이렇게 2a 제곱 플러스 7a 플러스 6이 나와요. 근데 이제 분자를 잘 보니까 이 분자가 2a 마이너스 플러스 4죠. 그럼 여기는 2랑 이렇게 약분될 거 아닙니까? 1, 여기는 1, 여기는 2가 남으니까 분모는 지워졌고 분자는 a 플러스 2 곱하기 h.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2라는 식과 h를 곱하면 얘가 나온다는 뜻은 반대로 얘를 뭐 하시면?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곱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2a랑 a로 갈 테고 이쪽은 2와 3으로 가겠죠? 이 조합을 보니까 a 옆에 2가 있어야 되니까 a 옆에 2 있도록 3a, 4a 합치면 7a 딱 맞죠? 딱 맞아야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문제니까 2a 플러스 3 a 플러스 2 그럼 a 플러스 2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h일 테니까 h는 높이는 2a 플러스 3이 높이가 됩니다. 자, 다음은 왼쪽 두 다항식부터 어떤 규칙에 의해서 오른쪽 다항식을 구한 겁니다. 규칙 파악을 하는 얘기죠. 가 x 4x 플러스 4 그랬더니 x 플러스 2
모르겠어요, 아직은. 나 6x, 16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8x 였더니 4x 마이너스 1. 다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4에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뭘냐는 거죠. 무슨 규칙일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두 다항식을 서로 덧셈하면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답을 쓴 거 보니까 제곱 밑에 있는 이 x에 대한 1차식을 쓴 것처럼 보여요. 혹시 맞는 규칙인지 확인해 봅시다. 둘을 더해 볼까요? 1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 얘는 16은 4의 제곱이고 여기는 1은 1의 제곱 둘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둘 다 마이너스를 두게 되면 곱해서 플러스를 더해서 마이너스니까 4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걸 보면서 이제 대략 유추해야 되죠. 제곱 밑에는 1차식을 쓴 것처럼 보여요. 양쪽에 나와 있는 두 개 다항식을 더한 다음에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하고 그 제곱 밑에는 1차식을 쓰면 된다는 규칙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더해 봅시다. 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그럼 이것도 1차식 곱으로 완전 제곱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완전 제곱 같은 식이 두 번 곱해지겠네요.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를 내면 둘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는 2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식이 나오고 제곱 밑에 있는 1차식을 쓰는 거니까 2x 마이너스 3이 이 자리에 가겠더라. 1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림과 같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1부터 10까지 각각 적혀 있는 구슬이 두 개 주머니에 나란히 5개씩 나눠져 있어요. 구슬을 한 개씩 꺼내, 각각 구슬에서. A에서 꺼낸 구슬에 적힌 수를 스몰 a로, B에서 꺼낸 구슬을 스몰 b로 했을 때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 물론 하나씩 다 꺼내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씩 꺼내서 계산하셔도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A에다가 지금 A가 후보가 될 수 있는 거는 얘가 다 A가 될 후보고 얘가 다 B에 될 후보잖아요. A에서 내가 만약 2를 뽑았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d의 b 이게 완전 제곱이 돼야 된다면 이 b라는 상수는 1차 함계수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b값이 얼마가 되죠? 1이 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 말고는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짝이 져진다는 거죠. A2, B1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따져보는 건데 일일이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물론 좀 눈대중이 있거나 이게 약간 수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4가 올 때는 A가 4면 B도 4가 와야 되죠. 그래야 완전 제곱이 돼요. 근데 지금 4가 없잖아요. A가 6이 오면 반의 제곱이 상수니까 9가 와야 되겠죠? 9가 여기 있네요. 8이 오면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되니까 16이 있어야 되는데 16은 지금 없잖아요. 저기 없으니까. 10이 온다면 B는 반의 제곱 25가 와야 돼요. 근데 없으니까 안 되고 될 수 있는 조합은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다른 개념으로 밀은 일반화시키면 이럴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식이 완전 제곱이잖아요. 완전 제곱 우리가 뭐를 알죠?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걸 알죠.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가 0이 되는 것. 따라서 A제곱이 4B인 걸 찾으면 돼요. 이해되죠? 그럼 A를 집어넣어서 B의 4배인 숫자의 조합을 찾다 보니까 A, B를 순서성으로 만든다면 2, 1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 내가 4를 집어넣으면 이거 4를 집어넣으면 얘가 16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16은 B가 4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조합상 안 만들어지는 숫자죠. 여기다 이제 6을 집어넣으면 6의 제곱은 36. 그럼 4B는 36에 되는 B값이니까 9가 될 테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죠. 해보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개 나온다. 이렇게 하면 뭐 일일이 숫자를 집어넣지 않고도 관계성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는. 자, 보시면 이렇죠? 딱 봐도 뭐 해야 돼요? 무슨 느낌 들어? 루트 있잖아. 루트 1을 뭐로 만들어야 되죠?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루트를 벗길 거 아니야. 간단히 하라잖아. 루트가 있는 식을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완전 제곱 만들어서 루트를 벗겨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1차인데 어떻게? 1차인데 어떻게 완전 제곱이 돼? 그러면 여기 루트가 있네요. 제곱시키라는 얘기죠. 루트 x는 a 플러스 2. 양변을 제곱해요. 좌변 x. 이거 제곱하라는데 아직도 이 짓거리 하는 미친놈들이 있다. 곱셈 공식을 그냥 뭘로 배운 거야?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얘를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4a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저기다 집어넣어요.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그럼 여기 x가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인데 그 뒤에 이거 붙이라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아, 완전 제곱이 되는 거. 당연히 완전 제곱 되라고 낸 문제니까 돼야죠.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식은 x 마이너스 10a 플러스 5. x가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그 뒤에 마이너스 10a 플러스 5를 붙인다.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완전 제곱식.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된다. 이제 루트 집어넣읍시다. 루트 안에 제가 들어가죠?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루트 안에 a 마이너스 3의 제곱. 배운 대로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데 양이면 놔두고 음이면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양이 음이에요. 양입니다. 놔두셔야죠. 플러스 제곱 루트 지워지고 빼냈어요. 양이 음이에요. 음이죠. 마이너스 붙여요. 그래서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3 지워지니까 정답은 4 이렇게 됩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8n 세제곱 마이너스 2n은 k의 배수이다. 다음 중 k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수의 n이 자연수라면 이 8n 제곱 8n 세제곱 마이너스 2n이라는 수는 도대체 누구의 배수입니까? 안 되면 이게 혹시라도 이게 학교 시험에 나왔어. 어떻게 봐야 돼? 만약 모른다면 내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풀이법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수잖아. 숫자를 집어넣어서 규칙을 찾아야죠. n에 1 집어넣으면 8-2, 6이네? n에 2 집어넣으면 n에 2 집어넣으면 88, 64, 마이너스 4, 60. n에 3 집어넣으면 부담스럽게 시작하죠? 27 곱하기 8. 7, 8, 56. 얼마요? 28, 16. 216. 216 빼기 2, 3은 6. 210. 맞니? (27) 곱하기 8이죠? 3 집어넣었으니까 28, 16. 7, 8, 56. 216 빼기 3 대입해서 210. 네.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 수는 도대체 누구의 배수냐고 물어봤죠. 보기 나와 있잖아요. 4의 배수요? 그럴 리 없죠. 6의 배수인가요? 맞고 이거 6 나누면 35? 네, 배수 맞네요. 8의 배수? 아니잖아요. 10의 배수? 아니고요. 12의 배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이제 2번인 거죠. 그러니까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안 되면. 근데 우리는 배운 사람이잖아요. 우리 인수분해를 배우신 분들이에요. 지식인이죠, 나름. 지식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항이 2개짜리인데 배수란 얘기는 어떤 수의 곱으로 어떤 수의 곱인지 알아내라는 뜻이죠. 항이 2개짜리를 어떤 수의 곱으로 표현하라는 뜻은 인수분해하는 뜻이고, 항 2개짜리 인수분해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아니면 공통인수. 아직은 제곱 형태가 아니죠. 공통인수예요. 뭐가 공통인수지? 2n이 공통인수네. 빼내요. 4n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합차가 되죠? 2n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2n, 가로에다가 얘랑 둘이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뺍니다. 그럼 인수분해 끝났어요. 근데 쓰고 나서 이 숫자를 배열할 때 가장 작은 숫자가 2n-1, 그 다음은 2n, 곱하기 그 다음은 2n 플러스 1. 쓰고 나서 보니까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이죠. 하나 크고 하나 커지잖아.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은 항상 누구의 배수죠? 6의 배수죠. 왜요? 숫자 세개를 일렬로 배열하다 보면, 연속하게 배열하다 보면 이 안에 뭐가 있죠? 짝수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그치? 만약 이게 홀수야. 홀, 짝, 홀. 어쨌든 짝 하나 들어가 있잖아. 이게 만약 짝이야? 짝, 홀, 짝. 짝이 있잖아. 세 숫자 중에 어쨌든 적어도 하나는 짝수고, 그 다음에 숫자가 세 개 배열됐기 때문에 이 동시에 이 안에 뭐도 있냐면 3의 배수도 있어요. 숫자 3개 배열되면 당연히 3의 배수 하나 걸쳐 있을 거 아니야. 어디든 간에. 그럼 짝수인 동시에 3의 배수면 결론은 2의 배수인 동시에 3의 배수인 숫자를 찾자는 얘기잖아. 이게 뭐의 배수예요? 6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일일이 증명할 필요 없죠?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 6의 배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자연수 AB에 대해서 A제곱이 B제곱보다 17만큼 클 때 A제곱이 B제곱보다 17만큼 클 때 아닌가요? 이항을 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17이 되고 조합엔 인수분해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왜? AB가 자연수였거든요. 두 자연수를 더하고 뺀 값을 곱했더니 17인데 알고 보니 17이 무슨 수죠? 17 무슨 수예요? 소수잖아, 소수. 소수는 누구와 누구의 곱밖에 없죠? 1과 자기 자신이야. 그럼 설마 자연수 2개 더해서 1이겠어? 아니겠지. 둘 중에 하나가 1이고 둘 중에 하나가 1이고 둘 중에 하나가 17일 텐데 얘가 1이고 얘가 17이 말이 되냐? 더해서 1인데 빼서 17이야? 그런 자연수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반대겠죠. 얘가 17, 얘가 1인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17이며 A 빼기 B가 1인 수를 찾는 거니까 연립반응식을 괜히 배운 게 아닙니다. 이럴 때 써머라고 배우신 거죠? 2A는 18, 따라서 A 값은 9, B 값은 8. 그러니까 둘을 제곱해서 더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81 플러스 64, 145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상수 A에 대해서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면 오른쪽식이 된답니다. A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이를 구하시오. 일단 찾아봐야죠. 뭐 별거 없네요. 왜 별거 없냐면 이게 A가 얼마인지 몰라서 정확히 뭘로 인수분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변에 얘를 인수분해한 식이 나왔다는 뜻은 얘를 전개하면 좌변식이 되는 거니까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전개를 합니다. 우변식을 전개하게 되면 x제곱 bx 더하기 cx니까 b 플러스 cx 더하기 bc 이렇게 되죠. 알 수 있는 조건 a는 b 플러스 1이랑 같고 bc는 21이에요. 근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bc의 곱이 21인 걸 찾는 거예요. 옆으로 할까요? bc의 곱이 21인 걸 찾는 거예요. 그 A라는 수는 그 BC 두 개를 더한 값이에요. 우리는 이게 문제는 A 값 구하는 겁니다. A 값 구하는데 그 A가 BC 두 개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곱해서 21이 되는 21의 약수를 찾는 거죠? 그런데 BC는 어떤 숫자? 정수예요. 정수니까 양의 약수만 찾으면 돼? 안 되죠. 음의 약수도 찾아놔야 돼요. 그럼 1일 때 21, 3일 때 7, 그 다음에 4일 때 7일 때 3, 21일 때 1. 근데 이게 아까 말했지만 양도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음도 있어요. 이게 양이야? 그럼 얘도 양이야. 얘가 음이야? 그럼 얘도 음이야. 플러스만에 계속 붙겠죠, 이렇게. 같은 부호, 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럼 B와 C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 양양 더하면 플러스 22, 더하면 마이너스 22, 플러스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22. 됐나요? 우리가 찾는 건 A 값의 최대값 얼마예요? 22, 최소값 마이너스 22, 둘의 차이 44 이렇게 되겠죠.